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친칠라님도 어서오시고요. 매일매일 수익마님, 쌍용님, 1257-8687님, 네, 토피아님, 단지다지님, 라카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우리 미알새우교님하고 토덕토덕님, 연금님하고 자네님도 어서오시고요. 여기 소방창투님, 네, 박근태님, 최영희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청사님도 어서오시고요. 제우스, 우리 김사장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철동이님하고 이제 구름일류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화요일이죠, 그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오늘은 이제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이제 열심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 여러분들 이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지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느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동학개미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죠. 동학개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쪽보다는 반대로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쪽, 그죠? 개미는 없고 세력만 있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개별주 테마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이제 그런 것도 오늘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네, 잘 들어주시고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 뭐 우리손 FNG 뭐 차트를 띄워놨는데 저희 방에서 오늘 전략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전략 매도했는데 뭐 수익률을 자랑하려고 띄워놓은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꺼낸 겁니다. 뭐 수익이 몇 % 났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니까 네, 부담 없이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요즘에 지수가 되게 조용하고 편안하죠, 그죠? 네. 어제 제가 어제도 저녁 방송을 했는데 어제 저녁 방송할 때도 유럽 증시가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유럽 증시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이제 플러스로 끝났고 대신에 코스닥은 살짝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뭐 중국이랑 뭐 일본도 그냥 거의 약보합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현재 시각 미국 증시도 이제 미국 선물도 오르고 있고 여기 보시는 독일이죠. 독일 증시를 보시면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3% 급등 나왔는데 오늘 추가 급등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황금 연휴 앞두고 이제 뭐 수요일날 장이 열리는데 뭐 연휴 앞두고 주식시장이 꼭 폭락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 얘기는 뭐 짧게만 해드릴게요. 자, 보면 제가 오늘 개별주 테마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가 지금 어떠세요? 보면 되게 뭐 조용하죠, 그죠? 저는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뭐 지수가 뭐 2%, 3%씩 폭락하는 거 다 싫어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지수가 2%, 3%씩 폭등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 줄 아세요? 특정 종목 몇 개만 급등하지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를 대표하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지수 그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거지 전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쪽에 확 쏠려서 그쪽을 올려버리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자, 지수가 이렇게 그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말 그대로 지수와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앞에서 뭐 지난주, 이번주, 지지난주 뭐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뭐가 간다고요? 그렇죠.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개별주 테마주를 그러면 아무거나 사면 되느냐? 아니죠. 그죠? 네. 뭐 코스피, 코스닥 양쪽 종목을 합치면 2,000개가 넘죠. 그죠? 근데 이 2,000개 중에서 뭘 사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큰 맥을 잡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서 공략하시면 돼요. 저는 저녁 방송할 때 잘 아시겠지만 무료 종목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면 그 뒤에서 시간이 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짧게만 얘기하면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좋긴 좋은데 저희는 그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져서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그 매수 맥점에서 공략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회원들이 사는 자리에서 종목을 추천하면 종목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종목을 잘못 추천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우리손 FNG 말고 요즘에 그 지난 언제입니까? 잠깐만요. 뭐 시장 같은 거 볼까요? 이런 거 보면 뭐 진단 키트로 뭐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죠? 근데 대부분 이런 데서 이제 매매도 많이 하시고요. 개인분들이 이런 데서 매매도 많이 하시고 이런 데서 이제 종목 추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고 떠 있는 종목들 공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서 파는 걸 좋아하지 여기서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어디서 사느냐? 뭐 되게 이런 자리에서 사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수백 명 그 회원분들 이제 무방 회원분들이 수백 명이 넘거든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저쪽에 이제 방송 띄워놓으면 조회수가 뭐 1,000개, 2,000개, 3,000개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기서 종목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여기서 추천하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거래가 많으니까요. 여기는요. 이런 데서 잘못 추천하면 종목이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무료 종목 추천을 안 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큰 맥을 잡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수가 횡보를 하니까 개별주 테마주들이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러면 어떤 걸 공략해야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것이며 또 그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낙폭과대 종목을 노리지 마시고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시면 돼요. 일단 제목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5가지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첫 번째,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공략하지 마시고 눌림목 위주로 공략을 하세요. 두 번째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 그죠? 모멘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료가 강하면 빨리 급등하는 거고 그 재료가 그 지속성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발성 재료냐 아니면 이 재료가 좀 길게 갈 수 있는 거냐. 더 좋은 건 이제 이슈가 형성될 수 있느냐. 그런 거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매집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눌림목이냐 뭐 재료가 있느냐도 중요한데 기존에 매집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기존은 언제냐면 이 지수를 봤을 때 여기 3월 여기 중순부터 말까지 3월 중순에 폭락했었죠, 그죠? 네. 이 폭락 전에 세력이 매집돼 있는 종목이 있어요. 뭐 세력들은 안 물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물려요. 여러분들은 한 종목당 뭐 적게 사시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많게 사시면 뭐 5천만원, 1억씩 사시죠? 여러분들은 이건 아니야 그러고 싶으면 바로 시장가 매도 때리고 그냥 가버리시면 되는데 세력은요 나오지도 못해요. 수십억, 수백억씩 매집해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나와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을 때 세력 거의 못 빠져나왔어요. 세력이 기존에 매집이 돼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왜 그런지 뒤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번째가 뭐냐, 매도하신 후에 그죠? 네,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신 후에 그 다음 종목을 잘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잘 가셔야 돼요. 이것도 뒤에서 상세하게 왜 그런지 얘기를 이제 해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다시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눌림목을 끝나고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뭐냐면 재매집인데 재매집 하는 것까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거를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낙폭과대라 그랬죠.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할 생각하지 마시고 눌림목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인데 이만큼 올라왔죠. 그죠? 근데 모든 종목이 이만큼 올라온 건 아니에요. 아직 이거보다 더 올라간 게 있고 딱 이만큼 올라온 게 있고 이거보다 못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회복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낙폭과대가 심하게 나오고 이 자율 반등조차 안 나온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요? 천만에요. 그 종목은 아주 안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대부분 자율 반등은 나왔는데 반등도 안 나왔다고요? 이거는 버려진 종목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잘못 건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그냥 단순하게 낙폭과대 종목을 고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실적이 있든지 재료가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종목을 잘못 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을 또 이제 노리시면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지수가 자율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쵸? 자율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쓸모 있는 종목들은 이미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붕 떠 있는 종목들 중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떨어질 게 있을 거고요. 그죠? 여기에서 다시 올라올 종목들이 있겠죠? 간단합니다. 자율 반등에 나온 상태에서 또 올라갈 또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력이 물량을 감아 지어야 되겠죠? 그죠? 눌림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재매집이에요. 매집. 재매집. 그게 눌림목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단어 조정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눌림목은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조정이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눌림목하고 조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눌림목이 반나절짜리도 있고요. 하루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보름짜리도 있고 한 달 반짜리도 있고 3개월, 6개월, 1년 한 3년짜리 눌림목도 있어요. 네.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눌림목은 뭐예요? 다른 말로 조정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조정이라 그러면 이제 싫어하시죠. 네. 근데 이제 뭘 사시면 되겠어요? 눌림목이 끝나가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근데 보통 개인들은 눌림목이 시작할 때 사서 눌림목이 끝날 때 팔아요. 고수는요. 눌림목이 시작될 때 팔고 눌림목이 끝날 때 다시 사요. 맞죠? 그죠? 네.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라서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죠? 네. 몰라서 그거를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눌림목 되게 좋아하시죠? 네. 이게 눌림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보다는 눌림목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눌림목 종목은 지수가 아무리 급락을 해도요 그렇게 크게 안 빠져요. 떨어지긴 같이 떨어지는데 별로 안 빠지고 나중에 회복이 빨라요. 근데 세력이 매집도 안 돼 있고 재료도 약하고 뭐 실적도 별로다 그러면 이렇게 쭉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잘못 사시면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뭐 여기가 5,000원이었는데 선생님 이게 1,000원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5,000원이었다가 지금 다시 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1,000원인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그분들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직 안 올라온 걸 찾으세요. 차트만 보고. 근데 제가 그럴 때 얘기하죠. 저기 그게 아직도 1,000원 다 5,000원까지 다 올라갔는데 걔 혼자 1,000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낙폭과대 잘못 고르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큰일 나요. 그죠? 이런 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눌림목 종목을 지금 꼭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선 FNG 볼까요? 이런 식으로 CJ는 이거 지금 개인들 엄청나게 여기서 많이 물려 있어요. 네.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세력이 다시 잘 만져주면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아까 우리선 FNG를 보죠. 네. 자율반등은 요겁니다. 요게 자율반등이고 이만큼 올라온 게요. 그 다음에 눌림목은 밑에 거래량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거래가 보이죠? 그게 누구예요? 여기에요. 네. 요게 눌림목이에요. 요거 거치고 쭉 급등했어요. 왜 급등했느냐? 재료가 있었어요. 자, 아까 제가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재료가 왜 중요하냐면 세력이 눌림목을 여기서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 눌림목을 벗어나는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로켓도 하늘로 쏘려면 연료를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죠? 종목이 날아가려면 그 연료가 뭔데요? 재료예요. 그죠? 근데 이게 로켓도 보면 뭐 2단 로켓, 3단 로켓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재료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지속성이 가능한 지속이 되느냐, 이제 재료가 강하냐,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가냐, 조금 가다 마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이제 우리선 FNG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육가공 업체인데, 우리선 FNG가 급등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갔어요. 옛날에는 이제 막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졌을 때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왜 급등했느냐? 세력이 천재라니까요. 미국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번졌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걸 계속 미국을 이제 주시하고 있었겠죠. 근데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너무 많이 터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하니까 그러다가 와중에 미국을 대표하는 육가공 업체, 뭐 타이슨 푸드 뭐 이런 그 스미스필드인가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거기 안에서 공장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공장을 무기한 폐쇄를 시킵니다. 그럴 때 세력이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오케이 그런 거예요. 왜요? 미국에 고기 그 대란이 오면, 그죠? 네. 유통이 잘 안 될 테니까, 그죠? 고기 하루에 돼지를 한 거의 10,000마리 이상 잡는 이제 그런 공장들이 막 줄줄이 막 가동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뭐예요? 그 식료품값, 특히 육가공, 그 고기 그런 것들이 가공육 가격이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가격이 실제 급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뉴스를 활용해서 그냥 급등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세력은 천재라고. 네, 물론 이제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기 때문에 파주인가요? 파주 쪽 맞나요, 이거는? 네, 그쪽에서 뭐 화천, 파주 뭐 하여튼 그쪽에서 계속 휴전선 근처에서 멧돼지들 계속 내려오죠. 봄에 멧돼지들이 산란철이라서 자꾸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먹을 거 찾아서. 옛날엔 인민군이 내려왔는데 요즘엔 돼지들이 내려와요. 멧돼지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꾸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이 되니까 그것도 여기에 주가로 올라가는 그 재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 방에서 이제 오늘 다 팔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실라이스지라고 있었어요. 실라이스지도 요게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상한가 칠 때 좀 팔고 나머지 물량도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이 한 40% 넘게 났는데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대량 거래가 터졌죠. 여기만큼. 가만히 지켜보겠다가 힘을 못 쓰길래 좀 팔아버렸어요. 다. 여기서 매수했고요. 이것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요만큼 급락했죠. 자율반등이 요만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터졌죠. 약간 양봉이 오고요. 뭐 했어요? 눌림목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가 재료가 딱 나오니까 급등시킨 거예요. 이거 왜 급등했냐면 아까 우리선 FNG 급등할 때 그 재료랑 똑같아요. 그래서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저희 방에서 계속 공략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방에서 이제부터 눌림목을 공략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셔라가 아니라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눌림목 기법 강의는 2주 전부터 해드렸어요. 중요하다. 해야 된다. 남들은 막 지수 쌍바닥 찍는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 피난 가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 네. 근데 저희 방에는 뭐 있냐? 눌림목 이제 기법 강의, 눌림목 기법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종목들을 공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방의 수익이 계속 났던 거예요. 남들은 쌍바닥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아니라
더 갈 거다. 이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쌍바닥이에요. 비관론자들은 바닥을 이렇게 찍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종목도 이렇게 갈 거다. 똑같은 W자잖아요. 근데 뭐예요? 오른쪽이 높죠? 우리는 이거를 짝꿍댕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게 눌림목 형태예요, 그러면. 그래서 눌림목 공략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원들한테 수익을 빨리 드리려면 이제 재료가 중요하니까 종목을 추천할 때 재료를 다 일일이 써서 보냅니다. 신라SG, 식량 관련주, 오리손 FNG도 이제 그래서 추천이 나갔고요.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식량 관련주로 급등을 했어요. 수익을 잘 챙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네, 이거예요. 아까 다시 우리손 FNG로 넘어가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그죠? 여기에서 급락하기 전에 매집이 돼 있었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진짜 별표 한 3개 이상 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눌림목이죠. 눌림목은 무슨 뭐라고요? 두 글자로 이게 매집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조정이죠. 여러분들 처음처럼님이요? 어디에요? 아, 이윤님 어서오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눌림목의 다른 말로 뭐냐면 매집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조정이고, 그러니까 조정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네. 조정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조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한 눌림목 얘기를 했죠. 이게 매집이라고 했죠, 그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기 급락하기 전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원님 말씀하세요. 네. 요게 왜 중요하냐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어디 글 안 올리셨죠? 네. 자, 이게 왜 급락 전에 여기에서 그 눌림목이 나와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냐면, 아까 그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 코로나 이거 터졌을 때 개인 세력들도 많이 물렸어요. 그러면 급락 전에 세력들이 못 빠져나간 종목이 많아요. 그러면 급락 전에 매집이 만약에 돼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율 반등이 나오고 눌림목이 또 나온 다음에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등을 할 때 어디를 치면서 나가냐면 여기 특정 매물대 있죠. 급락 전에 이 특정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매수를 잘했으면 매도도 잘해야 되잖아요. 매도를 잘하려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쳐다봐야 돼요. 여기에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는지. 왜요? 여기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우리손 FNG는 되게 쉬웠어요. 세력이 원래 매집이 돼 있던 게 맞았고, 여기에 왔을 때 거래량을 잘 보시면 요 가격대죠, 그죠? 잘 보세요. 막 들었다 놨다 있는데 거래가 좀 있었죠. 근데 여기는요,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주식은 되게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누가 가짜겠어요? 왼쪽이 가짜일까요? 오른쪽이 가짜일까요? 왼쪽이 가짜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진짜면 이게 진짜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쉽죠, 그죠?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차트 되게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리고 재료가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었고, 재료가 있다. 그 거래가 터지면서 쭉 급등한 거예요. 물량을 줄여놓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 팔아버린 거예요. 왜요? 그럼 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갈 때 최대한 잘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매물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세력이 매집을 해놨고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랑 같은 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쉽게 올라가겠죠. 매물대 싹 무시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매물대의 주인이 세력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다. 특히 신용, 밀수, 몰빵 치는 개인들이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기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왜요? 개인들이 던지거든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세력이죠, 그죠? 근데 개인들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들이 안 올려요. 올리다 말든가.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뭐예요? 낙폭과대 말고 늘림목을 공략하셔라. 그 다음에 재료가 중요하다. 그건 뭐예요? 수익을 많이,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인데,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잘 파는 방법인 거예요. 기존의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매물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매도를 잘 했죠. 잘 팔았어요. 잘 팔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선 FNG를 오늘 저희 방에서 전략 매도 사인을 냈는데, 뭐 폭락하기 전에 매수하신 분도 있고, 뭐 여기서 또 추천을 또 했어요. 사시라고. 왜냐면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급락 전에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추천 나갔었어요. 사시라고. 이례적으로 더 사버렸어요. 그냥. 원래는 이제 그 물량을 막 이렇게까지 사진 않는데 이거는 더 사버렸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다중눌림목 아니에요. 네. 다중눌림목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네. 네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인데, 잘 팔아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까지 얘기했었죠, 그죠? 자, 매물대를 잘 알면 목표가가 나와요. 자, 잘 팔았어요. 판 다음에 팔 때 어떤 걸 계산해야 되느냐? 자, 이거 되게 쉬운데, 보세요. 개별주하고 테마주 좋아하시죠? 테마주가, 여러분들 개별주는 좋아하는데 테마주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큰 오류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개별주를 좋아하는데 테마주는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봐요. 상한가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상한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일반 개별주가 상한가를 가려면 테마주가 돼야지 상한가가 보통 잘 갑니다.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선생님은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네, 어서오세요. 네. 개별주는 좋아하시는데 테마주는 싫어하신대요. 근데 상한가는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테마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 개별주들은 상한가 잘 안 나갑니다. 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량 많이 사놓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상한가 거의 안 가죠. 아무튼 이제 이 테마주 있죠. 테마주가 보통 상한가를 치면서 쭉 급등을 하는데요. 테마주 중에 이제 우두머리를 우리가 대장주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들 이 대장주가 급등했을 때 몇 퍼센트나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한가가 30%로 바뀌었죠?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0원에서 2,000원짜리가 대장주가 돼서 테마주에 대장주가 돼서 막 급등을 한다. 몇 퍼센트 갈까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볼게요. 한 달 동안. 통상 100%요? 네. 1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통상.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갈 때가 있고 덜 갈 때가 있어요. 상한가를 치면서 가느냐, 상한가를 못 치면서 가느냐, 위에서 가짜 눌림목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데 기본 70에서 100% 잡으면 됩니다. 근데 1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상한가 하나 더 나오면 150%, 20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가가 하나 더 나오면 70%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충 100%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선 FNG가 저점을 찍었어요. 990원.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0원이라고 하자고요. 그죠? 여기가 얼마예요? 고점이 2,300원 정도예요. 그러면 2.3배 올라왔네요. 수익률을 따지면 130% 올라왔죠?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일반 개인들이 실수를 왜 하냐면, 잠시만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실수를 왜 하냐면, 개인들은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시야가 좁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더 갈까요? 더 갈까요? 끝났나요? 더 갈까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드려요. 자, 바닥 대비 몇 % 올라왔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딱 보시고, 안 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고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그분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2.3배 올라왔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게 거리까지 터졌는데 여기서 또 가려면 엄청난 재료가 필요해요. 엄청난 재료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엄청난 재료가 나와서 이게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엄청난 재료가 나와서 양봉이 안 나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양봉 나오면 또 팔아야 돼요. 재료가 터지면서 엄청난 재료가 나오면요, 급등하겠죠? 그러면 대량거래가 터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차피 팔아야 돼요. 양봉을 한두 개 더 먹느냐 못 먹느냐 싸움인데, 저점에서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 요까지 빠지죠. 근데 거기에서 지수가 못 받쳐준다, 투매 나온다 그러면 요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2,200원, 2,300원 갔던 게 1,600원, 1,800원까지 떨어지죠. 자, 2,200원, 2,300원에서 1,600원까지 떨어지면 대충 700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때 이 종목이 바로 하한가에 때리면서 떨어질까요? 아니요. 떨어질 때 나눠서 끊어서 떨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다가 쑥 한번 올라왔다고 또 천천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한 달에서 길면 2달 걸려요. 물리시면 한두 달을 또 내가 이거 물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날 왜 술을 먹어서 이런 짓을 했지, 이제 후회를 하면서 머리를 뜯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올라오려면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이럽니다. 운 좋으면 올라와요. 운이 좋으면. 그럼 이것도 한두 달 걸려요. 합하면 2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 웬만한 종목 2개월에서 4개월만 투자하시면 삼성전자도 30%는 수익을 주겠네요. 대형주도 그 정도 수익은 줘요. 2개월에서 4개월이면. 예, 돌멩이 어서오세요. 맞죠? 그죠? 이거예요. 창덕구님 죄송해요. 제 방송 중에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예, 눌림목 굉장히 많죠. 그죠? 네.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제 방송 계속 들으세요. 이제 한동안 계속 눌림목 얘기해 드릴 거니까요. 네. 아닙니다, 돌멩이님. 네. 어떤 분이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신 거라서 답변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면 아파요. 수익이 났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네 번째가 뭐라고요? 매도 후에 종목 교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가져갈까? 아니면 다른 재료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쪽을 갈아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난 이걸 가져가야 되겠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하도 구덩이를 깊게 파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죠.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뭐냐면, 만약에 이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무슨 일이 왜 떨어지는 거냐면, 여기에서 과열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시젠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어요.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는 이게 눌림목처럼 보이시죠? 모르겠어요. CJN이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재료와 그죠? 엄청난 돈과 그런 열정을 쏟아부으면 여기서 상한가가 2개, 3개가 나오면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0%게 떨어지겠죠. 이 종목 한 달 내내 안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을 왜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져서 돌리는데 보통 한두 달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이게 다 떨어졌는지 아직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걸려들면 이제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라리 팔고 다른 데로 갔으면 여기 13만원인데 지금은 9만원이거든요. 심할 때는 8만원까지 내려갔고 그죠? 팔아서 차라리 다른 데로 가는 게 낫겠다. 그 판단을 빨리 내리시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CJ는 이게 굉장히 과열됐죠, 그죠? 네. 참고삼아 하나 알려드릴까요? CJ는 2017년도, 2018년도에 크게 올라갔었던 신라젠이랑 차트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신용도 거의 똑같고요. 시간 되시면 저기 황금연휴 때 내가 오늘 굳이 HTS를 켜야 되겠다. 그러시면 한번 보세요. 신라젠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올라간 그것도 거의 똑같고 시가총액도 거의 비슷하고 희한하게 해놨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놨죠. 이게 왜 이렇게 돌까요? 과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서 2배, 3배씩 올라가잖아요. 이게 여기 한 4만원 정도 아니었나요?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왔으니까 몇 배 간 거예요? 3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우리손 FNG를 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열됐잖아요. 과열되면 시켜야죠. 시킨다는 뜻은 눌러서 일단 조정을 주는 거예요. 과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급락, 그리고 옆으로 횡보 조정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 세력이 재매집을 해주면 그리고 엄청난 재료와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이렇게 2차 상승이 나가겠죠. 근데 보통 시젠이 설령 또 간다고 하면요, 여기서 이 과정이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짧으면 3개월, 조금 길면 6개월. 성공했을 때요. 실패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거 안 사요. 왜요? 이거보단 이거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서 돈이 벌릴 것 같죠? 여러분들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원래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언뜻 봐서 차트만 딱 놓고 보면 눌림목 같죠?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눌림목은 이렇게 눌렀을 때 거래가 없어야 돼요. 근데 거래가 여기에 비하면 이렇게 눌러놨으니까 상대적으로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만 딱 떼놓고서 보면 눌림목 같이 생겼죠. 그렇죠? 거래량도 그렇고. 근데 이게 눌림목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래량이 되게 적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여기도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전에 눌림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여기는요. 여기를 잘 보시래요. 거래가 현저히 적죠. 지금은요. 이만큼 있어요.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눌림목이 아니면 개인한테 팔아넘기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돼요. 저 같으면 이거 안 합니다. 지금 안 들어간다. 아무리 상한가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도 재료가 있어도 잘 안 들어갑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만약에 시즌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매집을 성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열되면 급락 들어오고 급락 들어오면 옆으로 돌리면서 세력이 재매집을 해준다. 그 다음에 재료가 나왔다. 그럼 급등하겠죠. 급등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켜야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즌 같은 게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설령 더 간다 하더라도 진단키트를 정말 더 많이 팔아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조정기간이 제가 보기엔 너무 짧아요. 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안 산다고. 왜요? 조정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한참을 더 돌렸다가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JN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CJN이라는 기업 자체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열됐고 아직도 그게 제대로 식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손해표현지도 팔아버렸죠? 왜요? 많이 올랐거든요. 거래가 터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수익 났는데 뭐하러 또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오늘 교체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뭐 하셔야 되냐고요? 첫 번째, 지금은 눌림 낙폭과대보다는 눌림목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업 실적 이런 얘기 지금 안 하죠? 기업 실적도 중요한데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재료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승할 때 이제 매집을 잘 하셨으면 올라갈 때 잘 파셔야 되는데, 잘 파시려면 목표가를 정해야 되겠죠? 목표가를 정하려면 이 급락 나오기 전에 세력이 매집되어 있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매도 후에 매도할 때는 도대체 이게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거래가 터졌는지를 확인하고, 그죠? 네. 과열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종목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죠. 저희방 종목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까 저기 회원한테 아까 문자 왔던데, 제 기존 회원이신데 린드먼 아시아 잘 파셨다고 고맙다고 연락 왔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이 현상 나왔는데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잖아요.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근데 여기 매물대를 그냥 통과를 해버렸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물대를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를 갭상승해서 그냥 날라버렸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세력이 기존에 매집을 해 있었고 여기에서 물량을 갖고 있는 이 매물대의 주인 이 세력과 이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은 같은 편이다. 그래서 여기를 점프한 거다 그랬죠.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왔거든요. 자, 어디에서 멈췄을까요? 딱 여기 매물대에서 멈추죠. 세력이 아직 있다 없다? 아직 있다는 거예요. 차트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선을 긋고 5일선, 3일선 백날 걷보세요. 되나? 분차트도 크게 보면은 잘 맞는데 막 선 긋고 막 그러시면 잘 안 맞아요. 이평선 네. 한 80% 90% 이상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저한테 보세요. 네. 보조지표 하나도 없이 네. 제대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차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물대가 아직 살아있죠? 끝난 건 아닌데 상한가 2개 나왔으니까 하나 푹 찔러 넣는 거예요. 나가라고. 네. 요런 내일 한번 더 흔들면 아마 개인들 난리 날 겁니다. 이렇게 찔러놔야죠. 딱 찔러놨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앞에서 이제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잠시만요. 폭포수라면 바로 포기라도 할 텐데 서서히 떨어지는 희망 고문.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서서히 떨어지는 게 뭐냐면 개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들만 남아서 치고박는 차트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한 분이 글을 써놓으셨는데 네. 많이 이제 겪어보신 분 같네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지수가 지금 큰 변동성 없이 대신에 하방 경직성을 딱 나타내주면서 잘 이제 살짝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서 낙폭과대 말고 대충 차트만 보고 낙폭과대 아무거나 잡지 마시고요. 네, 눌림목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눌림목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무방 회원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도 수익을 많이 내시고, 그죠? 네. 뭐 이번에 황금연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잘 보내시고 와서 또 수익을 계속해서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지금 뭐 대북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요. 대북주도 지금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는데, 뭐 제가 그걸 감독님한테 살아 말라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도 갖고 있는 게 좀 있는데, 대북주들이 살아있죠. 지금은 아마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방산주가 급등을 하면 대북주가 급락하는데 지금은 방산주도 떠 있고 대북주도 떠 있죠.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죠?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전문가 이제 10년이 한참 넘었는데 저도 이렇게 전문가 리딩하면서 대북주하고 그 정반대인 그 대북주와 방산주가 동시에 떠 있는 거는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저도 이걸 왜 언급드렸냐면 그만큼 재료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그죠? 네, 재료와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어제 그런 거 보여드렸죠? 뭡니까? 어제 뭐 디지털조선, 그 다음에 K은행 같은 홍정욱 관련주 얘기했었죠. 그죠? 이게 김종인 씨가 이제 미래통합당 비대위, 거기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이제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오늘 주시장 끝나고 나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비대위원장이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비대위원장은 거기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요. 미래통합당 내부가 좀 뭐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이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냐? 이분이 만약에 비대위원장 안 한다는 식으로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이분이 70년대생 얘기했었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김종인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홍정욱 씨나 이런 것들이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긴 할 건데, 일단은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70년대생 그 관련주들이, 대선주들이 가겠죠. 김세현 씨 거하고 홍정욱 씨 거, 그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이것 때문에 약간 시끄러워진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70년대생 말고 다른 분께 가겠죠? 누가 갈 것 같으세요? 홍준표 씨? 아니요. 윤석열.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제 제가 홍정욱 씨 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윤석열 씨 거를 수정 얘기하고 가죠.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제 힌트 다 드렸어요. 덕성 상한가 같죠? 오늘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 대장입니다. 저희 방에서 보유 중이고요. 네, 보유 중이에요. 오늘 대장주였어요. 덕성이 상한가 가면 우선주가 있죠. 이 친구도 덕성 우도 상한가 가죠. 앞에서 공략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태양금속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풀렸는데, 요것도 윤석열 씨 거예요. 근데 윤석열 씨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뭐 아이크래프트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서현 이런 거 생각하시죠? 이 종목들은 상한가를 못 갔어요. 여기까지는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서현은 26%까지 올라갔다가 11%에서 끝났어요. 아이크래프트는 이게 여기서 점 들어왔던 거예요. 윤석열 관련주로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상한가 못 갔죠. 19%까지 급등하다가 끝날 때는 3%로 끝났어요. 그럼 아까 태양금속이랑 이런 것들, 저기 뭐예요? 덕성은 상한가에 갔었고, 태양금속도 아까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그리고 18% 상대적으로 높게 끝났단 말이에요. 아이크래프트하고 서현, 그 다음에 태양금속하고 덕성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이크래프트하고 서현은 처음부터 윤석열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덕성하고 태양금속은 출처가 달라요. 덕성은 원래 이낙연 관련주였어요. 여기 급등했었죠? 이낙연이었어요. 근데 윤석열로 바뀌더라고요. 배신한 거예요. 오늘은 누구예요? 윤석열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이쪽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덕성우도 마찬가지고. 태양금속은 원래 누구였냐? 황교안 씨 관련주였어요. 진짜라니까요. 황교안 씨 관련주였어요. 예전에 황교안 씨 관련주가 이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상한가가 막 그랬던 종목이에요. 근데 갈아탔어요. 언제요? 올해 2월달에 이미 바꿔놨었어요. 세력이. 태양금속도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가 있는 원래 이낙연, 황교안 씨 관련주였던 이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개인들이 윤석열 관련주 가서 보초를 쓰고 있었을까요? 안 쓰고 있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윤석열 관련주 사서 지금 들고 있었어요. 근데 상한가가 거기서 안 나오죠. 엉뚱한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력이 치는 뒤통수예요. 세력이랑 머리 싸움 하려면 머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아니면 머리가 이제 뭐 좋다 나쁘다는 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그 IQ라기보다 네. 경험이 많냐, 적냐, 융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상상력이 풍부하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네. 이쪽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환기가 저게 누구예요? 김종인 씨 문제가 아까 보니까 막 속보로 막 뜨던데 내일 아마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열어보면 알 텐데 아마 이쪽이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세게 왜 못하냐면 그분이 수락할지 안 할지 또 정치권이라는 건 그래요. 안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가능성은 얘기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든 안 하든 홍정욱, 윤석열 씨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때 재료에 따라서 누가 상한가가 먼저 나오느냐 그 차이지 결국에는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 밀당하면서 계속 갈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또 흐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이제 50분 정도 제가 눌림목 얘기를 쭉 해드렸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테마주와 개별주들을 공략하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3월달에 종목들 막 그 급락하고 그랬을 때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어제 그 3월 그 언제입니까? 제 회원들이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그래도 그 잘 견디세요. 왜냐면 저희만 이제 단기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지만 뭐 수익을 또 편안하게 수익 중기로 가져가는 분들도 많아요. 대신 요즘에는 이제 스윙으로 빨리빨리 이제 계좌 순환시키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회원분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이 당시에 주가 급락할 때 이제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종목들도 많이 회복이 됐을 텐데 어떠세요? 이렇게 연락을 해봤더니 메일을 보내봤더니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너무 편안하다. 이 당시에는 되게 힘드셨대요. 당연히 힘들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푹 꺼졌고 뉴스 틀면은 막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때 힘드셨겠어요. 근데 딱 한 달 지났는데 마음도 홀가분하고 이제 홀가분해지고 종목들도 이제 수익 나서 파는 것도 많고 그리고 아직 조금 더 올라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종목들도 다 올라올 거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라오면 팔아서 다른 걸로 교체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고놈부터 매도를 치시면 돼요. 네, 고놈이 나쁜 놈이에요.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 집어넣는 고놈, 자꾸 불안한 생각 집어넣는 고놈. 고놈은 누구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놈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손절하고 싶고 정말 뭔가를 팔고 싶으면 고놈부터 파세요. 그러면 부자 되실 수 있어요. 네, 항상 고놈이 문제예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고놈이 문제예요, 그죠? 네, 고놈을 없애려면 다음 주에 또 저녁 방송 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내일은 저녁 방송을 진행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또 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거는 제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은 안 받아요. 네, 종목 진단 말고 뭐 이것저것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하게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광송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